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순환은 지금 이제 핵심 요약 정리인데 일단 여기는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겁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만약에 이제 하시다가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 일순환 했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알겠다 그러면 건너뛰셔도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진도별로 제가 기출 문제를 풀어 드릴 텐데 보시면은 기출 문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냐 이걸 출제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행정법에서 고득점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가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은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 이번 순환은 8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걸 한번 돌리려면 양이 좀 많이 나가겠죠. 그걸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뭐 교재가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갖고 다니시면서 씹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보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또 분량 조절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12페이지로 가세요. 12페이지에 행정의 의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일단 이 국가작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가장 이제 출발은 입법작용이죠.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시키는, 그리고 주어진 이 입법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그러면 항상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입법화된 것을 집행하는 거죠. 집행. 주로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집행작용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또는 뭐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걸 판단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사법작용.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런 입법, 행정, 사법 이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이 권한들을 따로따로 주는 거죠. 따로따로. 입법권은 뭐 우리 같으면 국회한테 주는 것이고, 행정권은 정부한테 주는 것이고, 사법권은 사법부한테 주는 것이고, 이것을 삼권 분립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행정관념실은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적용되는 법,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적용되는 법도 있고 여기 적용되는 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행정법을 분석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 적용되는 법, 행정법에 적용 대상되는 이 행정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입법 사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교재 보시면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는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이게 뭐 형식적 의미냐 실질적 의미로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 출제는 안 됐는데, 우리가 형식적 의미라고 할 때는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되죠.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분류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부가 어떤 국가작용을 수행하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 입법부가 어떤 국가작용을 수행하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 사법부, 법원이 어떤 국가작용을 수행하면 형식적 의미의 사법.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입법부가 있냐, 국회가 있냐, 행정부가 있냐, 사법부가 있냐, 이걸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 의미. 행정부가 권한 행사했다면 전부 다 형식적으로는 행정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형식적 의미입니다. 자, 실질적 의미는 어느 기관이냐 이런 걸 묻지 않고 작용의 성질을 보는 겁니다. 어떤 작용을 했냐. 그러니까 뭐 행정부가 됐건 입법부가 됐건 사법부가 됐건 법을 제정, 개정, 폐지했으면 입법이 되는 것이고, 어느 기관이 됐건 그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했다면 행정이 되는 것이고, 판단작용했다면 사법이 되는 것이고, 이걸로 구별하게 되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런 뜻입니다. 혹시 만약에 이게 뭐 형식적 의미로 뭐냐 실질적 의미로 뭐냐 이렇게 나오면 이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했냐 형식적, 뭘 했냐 실질적.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3페이지를 보시면은 13페이지 그 표에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그 표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행정기관이 법규명령을 제정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 이것만 찾으면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 그런데 뒤에 뭐를 했냐면 법규명령을 제정 개정했잖아요. 령을 제정 입법 작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 그러면 합하면 뭐가 되냐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 푸는 거 아시겠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칸에 보시면은 국회 사무총장이 직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이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따지면 입법이 될 것이고, 직원을 임명을 했으니까 공무원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행정이 될 것이고. 이해되시죠? 네, 합하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 실질적 의미의 행정. 푸는 거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 의미로 파악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형식적 의미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판단하겠지만 일단 실질적 의미로 판단하더라도 과연 행정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개념 정의할 수 있겠냐?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워낙 이제 국가작용들이 서로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개의 개념으로 행정은 무엇이다 이렇게 개념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행정작용의 특질을 분석을 한 다음 여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입법하고 비교, 사법과 비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국가작용이 이런 특징이 강하다 그러면 행정으로 보고 여기 적용되는 법을 행정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법이라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2번에 그 표를 보시면 여기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행정작용의 특질을 그릴 때는 일단 이 법을 집행을 하는데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법을 집행을 합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익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말이 사익, 비교할 것이. 그래서 공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국가기관이 사경제 작용을 수행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사경제 주체로서 사경제 작용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국가는 꼭 행정만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럴 때는 행정법이 적용되는 행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설령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민법을 적용하게 돼요. 민법. 그리고 이 행정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법을 집행할 구체적 사건이 발생을 했고 여기다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죠. 자, 법을 집행할 때 이게 공동체, 전체 공익을 위한 작용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거 이제 고권적 지위에서 명령할 수 있는 권한들을 많이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행정작용 중에 공권력 행사로서 법을 집행하면 처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처분. 우리가 처분이 중요한 작용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법을 집행하냐면 잘 살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미래지향적.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이고 더 잘 되는 국가나 사회를 구성을 해야 될 테니까 미래지향적인 사회 형성 작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징표가 2번이에요. 2번. 구체적 사안에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다. 그러면 이 특징하고 이제 입법 사법하고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표 구별할 개념 있죠. 자, 우리가 이 입법이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법령을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이라든가 대통령령 이런 법령. 그런데 이 법령은 효력 범위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 이게 법 자체가 그 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은 일단 법에 적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일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효력 범위가 일반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추상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추상적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특정된 사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령 자체는 일반 추상적 효력의 규범을 정립하는 게 입법. 그런데 이 일반 추상적 효력의 입법을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기다가 법을 집행한다. 그러면 이게 행정이죠. 그래서 입법과 행정의 차이점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일반 추상적이냐 구체적 사안에 대한 효력이냐 이렇게.
뭔가 행정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게 하나 들어가야 되냐면 구체성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특정된 산. 이게 자 사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행정은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 적극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행정. 우리가 이제 재판작용과 같은 사법은 미래지향적이 아닙니다. 뭔가 판단할 사건이 과거에 하나 발생한 거죠.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걸 가지고 위법이냐 적법이냐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법작용은 누군가가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판단하는 거지 뭐 판단해달라는 요청도 안 했는데 판단한다. 이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소극적이에요. 행정작용은 필요하면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지만 사법작용은 신청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특성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문 하나에 나올 수 있어요. 지문 하나에. 행정이라는 개념상의 특징과 관련해서 이런 점들이 입법과 구별된다 정도 보시고 자 넘기세요. 그러면 이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법 이게 행정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법이라는 게 행정법만 있습니까? 다른 법도 많습니까? 다른 법도 많죠. 그 행정법이 대표적인 공법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법전들 다 보셨겠지만 거기 행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그 단일법전이 없어요. 근데 민법이라는 단일법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차이점이에요. 즉 행정법은 각각의 행정마다 전부 다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지 전체에 관한 단일 법전은 없어요. 물론 이제 행정기본법이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 사안만 바뀐 거지 일반적인 행정의 단일 법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될 게 민법인데 원칙적으로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민법을 적용할 것이고 행정에 관해 적용되는 법은 행정법. 단일 법전이 없고 다만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행정에 관한 국내 적용되는 공법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행정법이다. 개별법 중에 이런 효력을 갖고 있는 법들이 행정법.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공법이 아닌 사법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런 식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그 가끔 보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하시다 보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준용을 하는데 항상 다 정되는 게 아니라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쪽이. 그리고 국내 적용되는 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제법은 행정법이 아닙니다. 왜?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거지 우리나라 국내에 적용되는 법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 뒤에 볼 겁니다. 헌법에 의해 차결 공포된 조약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 조문은 잘 나옵니다. 이럴 때는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원래 국제법에 속하는 거지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헌법에서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조약과 국제법규는 행정법의 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행정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 지문에 나오면 그럴 거 아니에요? 국제법은 항상 행정법이 될 수 없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국내법의 효력을 가질 때는 행정법의 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행정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가 있는데 그 표는 제가 볼 때 넣어드렸지만 의미 없어요. 이게 옛날 이제 이론적 개념이고 그 표 밑에 있는 문장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표 밑에. 여러분들 행정법은 국가 작용 전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가 작용 중 행정에 적용되는 법. 그런데 헌법은 모든 국가 작용의 근본법, 최고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최고법이니까 행정법과 헌법을 비교해 보면 행정법이 하위겠죠, 하위. 당연히 행정법이 헌법을 위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최고법인 헌법 같은 경우에는 그 표 밑에 문장 중에 여기다 줄을 하나 쳐놓으세요. 헌법에 대한 애외가 될 수 있는 국가작용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애외는 없어요. 그 어떤 국가작용도 헌법보다 하위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국가작용도.
이런 건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조약은 헌법의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약이 헌법 위반되면 국내법의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통치 행위는 헌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성격의 통치 행위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위헌 심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다만 이제 이 위헌이 될 수 있는 국가작용은 존재되지 않는데 헌법의 위반 여부, 요 위헌성 심사를 할 때 이게 위헌입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 이게 위헌 여부의 판단 기준이에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침해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장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다. 그 말은 곧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헌 여부. 그럴 때는 당연히 헌법심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연결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작용은 어떤 국가작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침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헌법과 관계에서는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헌법은 구체적일까요? 굉장히 추상적일까요? 추상적이에요.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행정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이제 행정법의 특질의 뭐 규범의 형식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그렇게 의미가 큰 의미 없으니까 이것도 건너뛰시고 집에서 이제 잠이 안 오실 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행정인데 법체행정. 이 행정법을 가지고 행정작용을 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많이 봤던 영역이라 행정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니까 일단 집행할 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자, 국민에 대해서 행정기관들이 뭔가 행정작용을 할 때는 국민에 대한 행정이라면 일단 출발이 법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률. 그리고 이 국민의 권리 또는 국민의 의무. 자, 이걸 우리가 개념 잡을 때 뭘로 잡자 그랬냐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걸 법규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게 법규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를 법규라고 그래요. 당연히 이 법규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상이 국민의 권리 의무, 이게 법규인데 법률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니 이걸 대전제로 깔고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행정작용이 국민과 관련되면 근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법. 그 근거법이란 말은 입법자 법률에서 이런 행정에 대해서 규정한 다음에 집행해라고 입법자가 행정부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근거법. 이것을 줄여서 법률 유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보란 말이 뭐라 했습니까? 유보. 권한을 이쪽으로 유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행정부 권한입니까? 원래는 법률의 권한입니까? 법률의 권한. 이 유보된 법률의 권한을 규정을 해서 행정부한테 권한을 주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률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법률 유보. 그래서 이 법률 유보는 행정권 발동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의미와 더불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법체행정의 적극적 부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행정부한테 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행정의 내용이 미리 이렇게 법률에 규정돼서 여기에 따라 발동돼야 된다. 행정권 발동에 근거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법의 근거를 뒀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행정과 법을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법률이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행정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위반 또는 저촉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행정작용이 위법이다 적법이다를 판단할 때는 위법적법입니다. 위법적법 판단할 때는 이 두 가지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로.
소송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심판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부당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는 공익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공익. 자, 그럼 보세요. 이 개념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데 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법률 우위 대상되는 행정은 여기에 대상되는 행정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행정은 법률 우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유보인데 모든 행정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국민과 관련 없는 행정이다? 그러면 법에 근거 없어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 법률유보는 모든 행정을 대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법률위하고 차이점. 그러면 어떤 행정이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될 것이냐 이런 논리입니다. 자, 지금은 일단 행정기본법에서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 8조는 거의 법체행정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지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거기 저 8조 조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행정작용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자, 이게 뭡니까? 법률 우위.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앞에 수식어가 없죠. 이 말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세요. 여기는 이제 국민이란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면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해되세요? 자, 뒤에 여기가 뭐예요? 법률 유보. 그러니까 법률 위는 행정작용은 일단 법을 위반하지 마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법률 유보에 대상되는 행정은 모든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문에 나올 때 이 자체를 지문으로 낼 수도 있고, 그럼 시험에서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넣어가지고 들어갈 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가로에 들어갈 말 이렇게. 자, 세 가지입니다.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근데 여기 가보니까 어라 근데 이게 없네. 권리를 제한 이렇게 돼 있지.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렇게는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권리를 부여할 때도 법의 근거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왜? 그것이 이게 이 말이니까.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를 잘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법률 유보 대상되는 행정은 일단 국민에 대한 행정인데 법규와 관련된 것들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사안은 일단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또 법률로 자세하게 다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법률에다가 이 사안 중에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본질사항, 이거는 법률로 정한 다음에 이 외의 사안들은 대통령령이라든가 총리령, 부령과 같은 행정입법, 법규명령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위임은 집행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입법권을 위임할 수 있어요. 입법권. 그러면 위임받아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이 법률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입법을 한 다음 이 대통령령에 따라 여기에 근거해서 행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지금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 했냐면 본질사항 유보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식을 하나 잡자 그랬죠. 국민의 권리에 관한 본질적 사항, 이 말이 나오면 이거는 오로지 법률로 정하는 것이지 위임을 하면 돼야 한대요. 이거는 위임이 금지가 되는 것이고, 이 외의 사안을 위임을 해주는데 위임을 할 때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포괄 위임은 금지가 된다. 자, 물론 이 대통령령도 국가법이고
법률도 국가법이죠. 이렇게 국가법 간에는 포괄임이 금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는 이게 자치행정에 관한 것들을 정할 때 여러분 이게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는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정할 사안들이니까 굳이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률에 근거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어요.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의회가 필요하면 의결 거쳐서 제정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례와 같은 사안으로 자치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여기는 포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단 아무리 자치적 사항 포괄임이 금지되더라도 이 말 들어가면 국민의 본질적 사항 이 말 들어가면 이거는 조례로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로지 이거는 법률로만. 그래서 이렇게 본질적 사항은 오로지 법률로만 정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것은 의회 정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의회 유보사항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사항 유보설은 의회 유보하고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의회 유보. 자, 이것이 뒤에 이제 서술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1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그 2번 법률의 대상은 모든 행정이지만 법률 유보 대상이 모든 행정이 법률의 근거를 유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본질사항 유보설이 현재 다수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본질사항이냐라는 건데 뭐 어렵게 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일단 다 국민과 관련돼 있고 자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 그러면 본질사항이에요. 여러분들 교육 정책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교육에 관한 기본 그러면 법률로 정해줘야 돼요. 이런 걸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으로 정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걸 정했으면 세부적인 이런 것들은 행정입법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도 그런 걸 찾으시면 돼요. 세부적인 사안 막 이런 거. 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시가 고민 없습니다. 세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을 모르셔도 돼요. 지금 세금 부과할 때 기준 아닙니까? 법률로 정할 사안, 본질사항. 찾을 수 있겠죠?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과세 대상입니다. 당연히 뭘 취득하면 세금을 내야 되냐? 법률로 정해줘야 되겠죠? 과세 대상. 시험장에서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세법의 기준,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한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률로 정해줘야 되겠죠? 의무 이행 안 했을 때 입게 될 불이익 다 법률로. 교통안전 분담금 국민들한테 금전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담 비율 중요하죠. 액수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죠? 본질사항.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납부 의무자 법률로 정해줘야 될 것이고 수신료 금액 뭐 2,500원이냐 3,000원이냐 그러면 이거 법률로 정해줘야 되니까 방송공사가 알아서 결정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국회가 꼭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 보이시죠? 과세 대상 병 복무기간 중요하겠죠.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핵심적 사안. 그러니까 복무기간에 들어가냐 제외되냐 다 법률로 정해줘야 돼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보좌 인력을 둔다. 연일 지방의회 의원은 법률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 보장과 관련된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도 법률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몇 명의 유급보좌 인력을 둘 것인가를 조례로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로. 만약에 이걸 조례로 맡겨버리면 자치단체마다 유급보좌 인력이 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분은 법에 의해서 어느 자치단체나 동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법률로. 살수차 뭔지 아세요? 그 일명 시위 현장 가면 물대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대포. 화재 진압할 때 써야 될 물대포를 시위 진압할 때 쓰고 막 그러는데 이거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의 생명하고도 관련돼 있고 집회 자유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사용할 때는 미리 사용 요건, 기준, 법률로 정해줘야 돼요. 외워야 됩니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아닌 것부터 보세요.
세부적인 것들 찾으시면 돼요. 세부적인 거. 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은 법률로 정하지만 이걸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 시행사항, 언제부터 시행할까, 단계적으로 할지 말지 막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안들, 이거는 법률로 정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내부 사안입니다. 대의원 선출. 그러니까 유공자의 기준이 아니고 그 단체 내부 구성하는 법. 단체가 알아서 정하면 돼요. 단체가. 법률로 정할 필요 없고. 자, 수신료 금액은 본질사항이지만 수신료를 구체적으로 징수한 업무를 방송공사한테 맡길까 아니면 삼자한테 맡길까. 지금 이거 어떻게 이제 원래는 삼자한테 위탁시켰잖아요. 다 관리비에 막 넣는다거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전기료에 넣는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잖아요. 방송공사 니들이 걷어 막 이렇게. 이제 그거는 법률로 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런데 이제 감 잡히시죠? 이제 구별할 게 있습니다. 자, 이 본질사항에서 11번하고 본질사항 부정의 4번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입장이 나눠진 사안입니다. 헌재와 대법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본질사항 경쟁해 보시면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할 때 자, 여기다 줄쳐놓으세요.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이게 정족수입니다. 정족수. 몇 분의 몇이 찬성하면 사업인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냐면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게 결국 그게 다 뭐예요? 이게 재건축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 토지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미리 동의 종족수 이거 법률로 정해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헌재가. 이건 본질사항이다. 이거는 소유자들한테 맡기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국회가 몇 분의 몇 이상이 찬성하면 사업인가 신청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 쪽에 보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신청할 때 필요한 토지 소유자, 자, 이것도 동의 종족수 똑같아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막 설명할 때 뭐 도시환경 사업이냐 주택 재개발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같은 사안이에요. 같은 사안인데 여기는 우리 대법원은 달라요. 헌재하고 달리. 야, 이거는 뭐 굳이 법률로 정하겠냐. 지금 신청에 필요한 거니까 토지 소유자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몇 분의 몇이 찬성하면 신청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헌재는 본질상 법률로 정해야 된다. 대법원은 꼭 법률로 정합니까? 소유자들한테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맡겨가지고 정관으로 정해도 상관없다. 이거는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헌재와 대법원이 입장이 나눠져 있으니까 두 개는 각각 구별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질사항 유보설이 이제 우리 판례고 다수설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잘 보세요. 거기 지문식 판례 보시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법률이 본질적인 걸 정해줘야 되겠죠.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본질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법률,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을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입법자가. 자, 우리 헌법 40조의 의미는 이 40조가 그거예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자, 이 입법권이 국회에 있단 말이 뭐냐? 결국 본질사항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국가 통치조직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한다. 그런데 자, 이해한다 그랬어요. 법으로 규율을 하는 사안들, 어떤 규율 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러면 당연히 중요성을 기본권적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더욱 법률로 정해야 말해야 돼요. 더욱 법률로 정해주시오 이런 뜻이에요. 클수록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내지는 상충하는 이익 간의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이해가시죠?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수록 국회에서 토도를 거쳐서 이익을 잘 조절한 다음에 법률로 정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가질수록 클수록 국회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규율 밀도 요구 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가 된다. 더더욱 국회가 법률로 규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법률 유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의 근거가 있으면 위임해가지고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법률로만 이 말은 아니죠. 법의 근거가 있으면 된다. 자, 4번은 별표 쳐놓으시고 법률 유보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뜻하는 것이므로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법률에 근거한 이상 법규명령에 위임해서 법규명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도 가능하다. 이해가죠?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꼭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돼요. 포괄적 위임할 수도 있어요. 포괄적, 자치적이니까 포괄 위임이 가능한데 그렇더라도 국민의 권리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온 걸 보세요. 여러분 어렵게 안 됩니다. 기출문제 보시면은 나눠드린 자료를 보세요. 1번 법치행정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법률 우위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될 법이 법률만 지켜야 될까요? 다른 것도 지켜야 될까요? 다른 것도 지켜야죠. 예를 들어 대통령령 위반하면 안 되듯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률이 중심이지만 법률이 아니라도 법이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표현을 법률이라고 한 거죠. 법률 우위 원칙은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 틀려요? 고멸표로 또 알았습니다. 자, 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법 형식이 됐건 사법 형식이 됐건 여러분들 개인 간의 계약도 법을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당연히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자, 법률 우위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위법인데 무효냐 취소냐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무효일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 유보입니다.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자, 이건 이제 맞죠. 법률도 되지만 위임받은 법규명령. 법률유보 범위와 관련해서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의 위임은 금지된다. 틀렸죠. 지금 방금 봤지만 본질적 사항이 아니라면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뭐 어렵게 되지는 않습니다. 2번에 보시면 자, 방금 제가 아까 그 판례를 잘 기억을 하셔야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인가 신청할 때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 정적수. 자, 헌법재판소는 법률로 정하라. 대법원은 굳이 법률로 정할 필요 없다. 그런데 요 동의는 쭉 보시면은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를 토지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뭘 위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법원의 입장이겠어요? 헌재겠어요? 헌재죠. 위반된다. 이게 뭐겠어요? 법률 유보에 위반된다. 법률로 정할 사안인데 규약으로 정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 본질적 중요한 사항이고 그렇다면 국회가 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쭉 보시면 방송공사법에서 국회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게 국회 관여가 전혀 없어요.
국회가 법률로 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법률요구 원칙에 위반된다. 이해가시죠? 뭐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법체행정에 관한 내용들이. 자, 잠시 쉬셨다가 이 법체행정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통칭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통칭이. 통칭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